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해주부TV입니다. 오늘은 현대모비스 기업 분석, 수소 연료전지 대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대모비스가 2분기 매출액이 36.5% 증가해서 6조 2,851억을 기록했고요. 왜 이렇게 증가를 했냐면은 전동화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생산 물량과 전동화가 빠르게 일어나면서 코비드 19 동안에도 빠르게 일어나면서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완성차 업체들을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부품 업체들을 유의 깊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 안정세에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코비드가 이제 창궐을 하는 시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AS 사업 쪽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전년 동기해서 AS 사업도 40% 정도 증가를 해서 2조 123억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를 했는데 코비드의 영향에 따른 기저효과 발생해서 5,636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주들한테 주주 환원도 하고 있고 주당 1,000원 정도의 분기 배당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을 2천억 정도를 이제 7월 26일부터 매입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1년도 4,427억을 매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 경영 또한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당연히 ESG 경영을 밀어붙여야 됩니다. 왜냐면은 현대모비스는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의 핵심적 부품들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밀어붙여야지 기업의 이미지도 클린한 그런 기업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투자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업에서 이제 ESG 비전을 수립을 하고 뭐 사무국도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ESG 채권 또한 3,500억 정도의 규모를 발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죠. 시대적인 기류를 잘 타고 있는 기업이고 이제 모든 펀드나 증권 회사들이 ESG의 경영을 하지 않는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화석 연료 기업 이런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청정 에너지 기업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ESG를 내세우는 현대모비스가 실제적으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채권도 3,500억 정도로 이미 발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매출액과 그런 부분들 전반적인 것들이 다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뭐 당기 순이익도 6,600억 정도가 나오고 영업이익도 잘 나오고 매출액도 잘 나온 상황이죠.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최근에 주가는 오히려 하락을 하는 추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이 기업이 저평가되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에 현재 투자한다라면은 그래도 적어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모듈 제조, 모듈과 핵심 부품 제조에서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매출액이 한 8조 2천억 정도가 나와줬고요. 그다음에 AS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AS도 좀 증가한 편에 속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모듈과 서비스 부분 모두 다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듈에서도 이제 전동화 쪽이 37% 정도 증가를 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동차의 생산량이 현재 실질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번에 이 매출 증가가 둔화될 거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모듈 조립과 부품 제조 매출도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소형 자동차로부터 SUV에 이르기까지 자동차를 조립하는 그런 공정에서도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상 외로 판매비와 관리비가 많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지금 코비드 때문에 막 공장이 락다운되고 물류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아서 많은 부분에서 많은 회사들이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잘 해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금융 손익이나 뭐 지분법 손익을 봐서도 양호한 그런 지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면, 기타의 이런 기타 비용적인 측면을 봤어도 충분한 투자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매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미국 쪽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아마 미국의 이런 현대 자동차 판매량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쪽을 통해서 이제 현대 모비스가 현대 자동차에 납품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품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꽤 크게 증가했어요. 50% 정도 증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쪽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중국은 이제 자기 자국 기업들을 너무 많이 밀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중국에 이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이 코비드가 굉장히 창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비드 창궐로 인한 수요 감소나 그다음에 공장이 멈추면서 이런 매출이 감소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중국 전기차나 이런 중국 브랜드가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동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가장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비록 전기 자동차 배터리보다는 효율성이 좋지 않지만은, 에너지 측면에서 효율성이 좋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수소 연료 전지는 대형 자동차, 트럭 이런 쪽에 이제 전기 자동차 배터리보다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클린한 에너지죠. 그래서 이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고 있는 현대 자동차의 전동화 매출이 증가했다. 전동화 사업 부분의 매출이 증가했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현대 모비스 그리고 현대 자동차의 주가는 아직 저평가 상태라고 개인적 판단하고 있고요. 앞으로 몇 년 후면은 모든 자동차들이 이제 수소 연료 전지나 전기차 배터리를 탑재할 것으로, 내연 기관 자동차는 아예 없어지고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전기차 배터리에다가 투자를 할 것인가, 수소 연료 전지에다가 투자를 할 것인가에 따라 이제 모든 게 이제 달려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수소 연료 전지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다 먹어버릴 수도 있고, 전기차 배터리가 수소 연료 전지를 다 먹어버릴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보고 있는 저의 관점으로서는 이 전기차 배터리와 수소 연료 전지는 함께 갈 것이다. 전기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는 이 두 시스템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전기차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수소 연료 전지 또한 지속적으로 시장이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드는 대장주죠. 유일한 대한민국의 현대모비스라는 기업에 강력한 추천을 드려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료 전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이제 전기차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현대모비스가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모터나 아니면은 전력 관리 이런 GEMP 시스템 이런 현대 자동차 전용 전기차 플랫폼에 이런 R&D를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R&D 값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많이 이제 투자를 해줘야 됩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R&D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카펙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 가운데 접어들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연구 개발 인력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전동화 매출, 부품 제조 이런 비중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매출이 워낙 빠르게 성장해서 이 R&D 투자의 비율이 낮아지긴 하겠지만요. R&D 투자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자동차용 인포테인먼트라는 핵심 부품인데요. 이런 쪽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 실적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램프나 샤시, 전동화, 전장 부품, 여기에서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이런 디스플레이 플랫폼이 있는데 아마 미래에 이런 식으로 이제 디지털화 시켜서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아니면 이렇게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자동차 기업들이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또 한번 좋은 사업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ESG 투자에서도 뭐 그린 액셀레이션, 인클루시브 오퍼레이션, 리스폰서블 그로스 해가지고 뭐 환경적인 측면이나 직원이나 직장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해서 중장기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이랑 신사업 쪽에도 투자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벨로다인이라는 라이더 회사에다가도 50, 1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모셔널이라는 기업에도 자율주행 4에서 5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술 개발을 해서 또 엄청난 양의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오토론에다가 1,300억 정도 반도체 내재화를 통한 것들 그런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쪽과 이런 쪽, 그다음 라이다 이런 쪽에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미국 기업에다가 해놓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거라 봅니다. 자율주행 쪽에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수소, 전기차 이런 쪽,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이런 네 가지 자동차의 부품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현대 모비스를 조금 추천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미국에도 여러 가지 사무소를 개소한 것들도 있으니까요.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이 현대 모비스의 투자 포인트 그리고 기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대 모비스라는 기업이 또 자동차 부품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부품 쪽에서 앞으로 좋은 행보를 보여줄 것 같아서요. 추천을 드리고 또 기업 분석을 해봤으니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해주보 TV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